자, 코로나19가 이제 길어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 소통해주고 계시는 수어 통역사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분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광주시청 브리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영 수어 통역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하면서도 너무 걱정이 됐던 게 이 브리핑을 할 때 수어 통역사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수어는 손의 모양, 위치, 움직임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요. 손을 제외한 얼굴 표정이나 입술, 눈, 눈썹의 모양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비수지기호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비수지기호로 정도의 차이나 의미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왜곡되거나 정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입모양이라든가 표정도 이제 의사 전달하는 데 쓰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그 많은 그 단어의 양을 손으로 표정으로 다 표현해낸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대본을 어떻게 다 이렇게 연습하고 소화하세요? 사실 그 브리핑 현장에서는 대본이 시작 시간에 임박해서 그 기자분들에게 자료 배포용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네. 내용 전체를 읽어보고 이제 못하고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 뉴스 통역을 하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기사를 자주 검색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중대본의 브리핑 내용을 확인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이렇게 설명을 전달하다 보면은 어려운 숫자라던가 용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진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어도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의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의 영어 알파벳 C, 그리고 우한의 지명, 그리고 바이러스를 뜻하는 이 수어를 모두 결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이 두 번째를 주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새 수어 모임을 발족해서 통일된 용어의 사용으로 농인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데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명칭을 정할 때 특정 지명을 제외한 코로나19로 결정한 것처럼 수어에서도 우한 지명을 사용한 이 수어 대신 첫 번째 수어 표현 이렇게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 브리핑이나 뉴스 통역을 할 때 가능하면 이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현장에서는 확진자 현황이나 격리 대상자의 수 등 숫자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잘못 표현되지 않도록 숫자 부분이 나왔을 때는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듣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어 통역 하시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현장에서 수어 통역 하시는 분들도 이 수어 통역을 정확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안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힘들고 또 불안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이제 늘 저 브리핑 위치에 서게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 위험한 게 코로나19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브리핑 현장이나 방송 등 비교적 감염의 위험이 차단된 곳에서 통역을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통역사들은 농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밀접 접촉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농인들의 삶 전반적인 영역에서 수어 통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통역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 마스크를 이제 착용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에
좀 안전을 걸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명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청각 장애인분들한테는 정말 유일한 의지가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핑 하실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반응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TV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화면의 하단에 작은 원안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브리핑의 경우에는 발화자와 나란히 서서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네네. 수어를 보기에도 편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광주 전남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구나와 같은 정보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근데 중간중간 그 기자가 질문을 하거나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화면이 전환될 때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브리핑이 제공이 되면서 청인들의 관심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수어뿐만 아니라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까지도 조금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수어 통역을 찾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죠. 네, 그래서 네. 사실 농인의 수어 통역 의뢰는 항상 많았었고요. 브리핑 이후 또 더욱 확진자에 대한 그 정보나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가짜 뉴스도 많아서 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수어 통역을 하시면서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농인은 정보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107 손마리음센터 등 접근 매체는 있는데 네.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문자나 영상 상담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농인들이 그 정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네. 또 의심 증상이 생기거나 확진자와 같은 일시에 동선이 겹치게 될 경우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할 텐데 네. 그곳에서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네. 그럴 때 뭐 수어 통역사와 함께 동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 방문을 해서 뭐 영상 전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에게 농인 환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그게 준비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정말 안 되겠지만 네. 농인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코로나19 경우일 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평상시에는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수화 통역을 필요로 하시고요. 네. 지금은 그 배달앱 등이 굉장히 발전해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점심 식사나 야식 등 이렇게 배달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청인은 아무 불편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내가 원하는 음식들을 바로 배달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농인들이 겪는 불편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뭐 임의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어려운 법적 용어나 법적 절차들을 잘 몰라서 법률적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의료 현장에서는 특히 생명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어 통역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뭐 간단한 진료부터 분만 수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마취돼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통역이 제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분만 통역을 한 3번 정도 했었어요. 분만 통역. 네. 그래서 자연 분만의 경우에는 이 산모와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서 네. 이제 같이 이제 분만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네. 뭐 힘 빼세요, 힘 주세요 하면 이제 같이 힘 빼세요. 이제 통역을 하면서 뭐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네. 뭐 내쉬세요, 뭐 이런 것들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설마 수어 통역이 힘 주세요를 이걸로 합니까 지금? 네, 그래서 힘 주세요. 뭐 이렇게. 힘을 약하게 하세요. 약하게. 뭐 이런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뭐 내쉬세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분만이 되게 됐을 때는 정말 제가 애를 낳은 것 마냥 녹초가 된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같이 야. 호흡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네. 진짜 우리 생활에 수어 통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맞아요. 많은 것 같고요. 정말 통역사들이 정말 꼭 필요하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코로나19 브리핑
브리핑을 통역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농인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확진자 현황이나 동선 그리고 시도에서 어떤 지원 대책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정보에 있어서 농인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코로나19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수어 통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좀 응원의 박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